네, 연휴가 끝나가는 오늘, 월요일 정치수다인데요. 오늘은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좀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밥상머리 민심이 뭐가 될 것이다.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예.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예. 좀 어떠셨습니까? 정치권 이슈로는 어떤 이슈들이 좀 밥상머리 민심에 좀 많이 올랐을까요? 사실 가정마다 지역마다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직업이 정치니까 제 주위에 정치 관련한 생각이나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절에는 특별히 정치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지는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신뢰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네네. 또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정도 앞에 남아있긴 합니다만, 바로 현안처럼 느껴지지도 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예.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막 나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시절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회상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 또 실제 서울에서 느끼는 생각들은 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묻고 하는 얘기도 좀 있었고, 네. 지역의 정치라고 치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어느 정도나 선전할 것인가, 또 지금 각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정치권 이슈가 명절 연휴 때 사라진 게 좋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국 운영에 대한 신뢰가 바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필요한 시기가 되면 국민들이 언제나 동참하고 참여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시기에는 좀 그러한 참여의 시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휴 기간 때 이제 경북 안동을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교통방송 통신원으로도 깜짝 등장을 했었는데, 예. 야당은 또 별로 안 좋게 보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야당의 평가가, 예.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온당한 비판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그 정치적 행보라고 한다면 비판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그런 여지는 사실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갈등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정치적 언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비판할 것 같지는 않다. 비판할 이유는 없다. 네. 특히나 이번 명절 연휴가 길고, 또 중간에 대체 휴일들도 있었고, 또 국가가 지정하는 휴일도 있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말했던 것이 국내 내수 경기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국내 관광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와대에서도 이번에 안동을 가시면서 이제 브리핑하기를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안동에 가셔서 방명록에 남기신 글에, 다시 제조산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활용하셨고, 또 이제 징비 정신을 계승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선 시기부터 이제 올해 사자성어처럼 본인이 생각했다는 것이 제조산화였지 않습니까? 네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있으셨고, 네. 또 유성룡 성석의 징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임진왜란 이후에 그 조선의 상황을 좀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 국가에 대한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대통령의 지금 이제 남북관계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외국 정상들과 회담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안에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본인의 생각들, 그리고 국민들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들을 제조산화와 징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지금 언급한 요 정도 수준을 빼고는.
예. 거의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예.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지난 몇 개월간 대통령이 쉼 없이 일단 달려오셨기 때문에 예. 조금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주위에 많은 그 조언이었고 네. 그래서 좀 휴식도 좀 필요하셨던 것 같고요. 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전국 구상의 상황들이 있겠죠. 가장 첫 번째는 지금 과학기술부 장관이 아직도 이제 정상적으로 임명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있고, 네네. 또 이후에 여러 가지 회담들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외국 순방 계획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 핵 위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당장 닥쳐 있는 걸로 보면 이제 10월 10일이 북한으로서 가장 최고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날인데,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그 날에 북한이 또 추가 도발을 막 해왔기 때문에, 네. 또 어제 그제 이제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뭐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보자면 북한이 그날 또 추가 도발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미국 본토에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도발할 것으로 예정된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정감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 좀 많이 쌓여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내년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약간 좀 분주한 것 같긴 한데요. 예. 연휴 기간 동안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6개 광역단체 승리를 확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언론이 좀 쓰기도 했던데 예. 내년 지방선거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마 이제 기존의 자유한국당,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으로 당선됐던 분들이 다시 재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6석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워낙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걸로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50% 가까운 지지율이 있는 것이고, 예. 다른 정당들이 뭐 많아야 10몇 %, 아니면 5%대 뭐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3년 반 전의 상황과는, 3년 반 전에 1대1의 그 정당 구도, 여야 구도가 50대 50의 상황일 때는 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예. 특히나 언제나 선거가 당시에는 이제 진보 쪽의 야권 분열이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만, 네. 이제는 이제 진보 쪽 여권이 하나로 딱 뭉쳐 있고, 보수 쪽 야당들이 이제 분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거의 퇴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역의 맹주로서의 특정 정당이 다시 당선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들이 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남은 기간 동안까지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계속 유지되고 한다라고 하면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압승이 예견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간의 그 연대나 통합 움직임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당대 당의 통합으로 갈지, 아니면 사실상의 흡수로 갈지, 예. 아니면 자유한국당 그 바른정당이 와해되는 상태에서 반 정도가 이탈할지,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요. 네네. 바른정당에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할 예정인데, 네. 정가의 소식으로는 전당대회 전에 탈당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정상적으로 당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그렇게 합당이 되거나 아니면 흡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른정당으로 탈당해서 나갔다가 네.
다시 복당해서 들어간 소위 말하는 연합파라고 하는 분들이 10여 명이 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뭐 쇄신의 기틀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자유한국당의 표수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네. 그래서 크게 염려하거나 뭐 걱정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이번 연휴 기간 때 호남 지역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쪽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이제 관심사가 전남지사를 누가 될 것이냐라고 그렇죠. 하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이낙연 지사가 현직을 놓고 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네. 지사 자리가 이제 무주공산으로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현직이 없는 싸움은 일단 좀 다들 좀 쉽게 붙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의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전남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네. 각 정당의 기본 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네네. 자리매김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 당에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계호 의원이 이제 현역 유일한 의원이기 때문에 네. 가장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 도지사에 출마하고 싶었던 주승용 의원도 있고, 아하. 또 박지원 대표도 요즘은 이제 많이들 출마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계신 것 같고, 네네. 또 황종 의원도 생각이 드신 것 같고, 다양하게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씨가 사실상의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실제 내용을 보면 좀 황제 수용 생활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박근혜 씨를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불법이냐, 예. 특혜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법률상의 위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법률상의 위법이 아닙니다만 네. 일반적인 수용자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있다 보면 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구치소나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 수용시설 안에 있는 것이 좀 깝깝하고 힘들다고 느낄 때 네. 이 접견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따로 고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변호사를 면담할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접견실에서 그냥 얘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약간의 자유시간처럼 예. 활용하는 약간 이런 편법들을 계속해 왔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박근혜 이 사건을 통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표로 보여졌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것들을 좀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아무리 힘 있고 변호사를 날마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그게 정상적인 변호권을 보장하는 범주 아니어야지 그냥 휴식권을 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네.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